전세 사기 대책 특별법이 좀처럼 국회를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과 야당의 견해차가 극명한데 각자 명분이 확고해서 서로 양보하기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양측 주장의 핵심만 간단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지금 국회에서는 전세 사기 특별법 관련 논쟁이 한창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에서 각각 한 개씩 법안을 발의했고 여당에서는 정부안을 가지고 나와서 된다 안 된다 입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구도상으로는 정부 여당 대 야당입니다. 야당에서는 정부안을 두고 지원 대상이 너무 적고 지원 자체도 유명무실하다고 비판하고 있고 정부에서는 사기 피해를 나라가 무조건 보전해줘서는 안 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정부안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 당장의 주거 안정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식 명칭도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안입니다. 피해자로 인정된 사람은 경매의 낙찰자보다 우선해서 주택을 매수할 권리를 받을 수 있고 우선 매수권을 행사하지 않더라도 LH가 공공임대주택으로 만들어서 피해자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빌려주게 됩니다. 정부안에 따라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으려면 몇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일단 임차권 등기를 마쳐야 하고 보증금은 3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임대인이 파산회생 절차를 밟거나 경공매 절차가 개시돼서 다수의 임차인에게 피해가 발생해야 하고 수사 개시, 임대인 등의 기망 또는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는 자에게 소유권을 양도하는 등의 경우에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4개 요건은 원래는 6개였지만 너무 빡빡하다는 야당의 비판을 수용해서 일부 수정이 된 내용인데요. 야당에서는 피해자의 범위가 너무 좁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사실 요건을 정리해보면 대규모 악질 사기 사건의 선량한 피해자로 한정되는 건 똑같긴 합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국가가 우선 보증금을 돌려주고 사기꾼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선례를 만드는 건 사기꾼에 대한 연대보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우선 가능하지 않고요. 설사 가능하다 하더라도 사기 피해의 범죄 금액에 대해서 사기꾼들에게 대해서 연대보증하는 이러한 내용의 역할을 국가가 과연 해야 되는가? 이런 점들에 있어서 국민적인 합의가 이루어질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는 국가가 국민이 겪는 모든 고통에 무한정 책임을 질 수는 없다는 현실적인 입장이 담겨 있습니다. 물론 그 현실적인 입장은 소수의 간절한 희망을 외면하는 차가운 선택이기도 합니다. 보통 현실론에 반대는 쉽사리 이상론을 일으키곤 합니다만 야당안은 또 다른 현실에 닿아 있습니다. 실제로 막대한 피해를 고스란히 짊어지게 된 피해자들이 현실에 수두룩합니다. 이번 전세 사기나 깡통 전세의 원인이 피해자의 부주의나 일부 악의적인 범죄자들에게만 있다면 애초에 특별법 논의도 있을 리 없었겠죠. 올 상반기를 뒤흔든 전세 문제는 집값 하락, 금융 환경의 변화, 제도적 허점 등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 피해가 확대된 사건입니다. 그래서 야당에선 1년의 전세 관련 사건들을 재해에 가까운 것으로 취급해서 국가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안의 목적에도 주택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 및 주거 안정 지원이나 임대보증금 위반한 주택 임차인 보호처럼 비단 전세 사기에 그치지 않고 폭넓게 보호하려는 취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3월 30일에 발의된 민주당의 법안을 정리하면 임대차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았는데 자력구제가 어려울 경우에는 임차인의 보증금 채권을 공공에서 매입해서 출구를 마련해주는 것입니다. 공공에서는 이렇게 가져온 채권을 들고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임대인에게 대신 돈을 받거나 집을 받아서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면 된다는 구상입니다. 적용 대상도 굉장히 넓습니다. 아래에 열거하는 요건 중에 하나만 해당되어도 특별법이 보호하는 임차인이 됩니다. 여러 요건들이 있습니다만 간단하게 분류하면 임대인이 보증금을 이유 없이 반환하지 않거나 그런 상황이 우려되는 경우, 전세 사기 피해자인 경우, 관련 구제 절차를 거쳐도 임대차 보증금 전액 반환이 위험한 경우입니다. 자력구제가 가능한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4월 3일에 정의당과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제출한 법안도 맥락이 비슷합니다. 자력구제가 어려운 임차인의 보증금 채권을 매입해주는 내용입니다. 대신 여기서는 한 발 더 나아가서 임대보증금의 절반 이상은 꼭 받아갈 수 있도록 정했고 적용 제외 대상에 자력구제가 가능한 사람과 임대보증금이 우선 변제 대상 보증금 기준의 2배인 사람을 포함시켜서 약자보호라는 명분을 살렸습니다. 야당안은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는 장점이 분명하지만 정부 여당의 지적이 아주 취약합니다. 국가가 모든 국민의 모든 선택에 무한하게 책임을 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국토교통위원회 수석전문위원회 법안검토 보고서도 일관되게 이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공공이 개인의 민사채권의 집행을 담보하기 위해 개입하는 게 바람직한지, 그렇다면 어느 범위까지 담보해야 하는지 근원적인 차원의 고민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올 상반기 임차인들에게 큰 고통을 안긴 전세 사기, 깡통 전세는 아직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당장의 지원 대책이 시급하다는 건 모두가 인정하는 사실이지만 여야의 입장차가 분명하고 명분도 확고해서 쉽게 어느 쪽 편을 들기가 어렵네요.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